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은미 소장입니다. 한 주 내내 아주 기분 좋은 일로만 가득하셨습니까? 자, 웃으면 복이 아주 많이 옵니다. 자, 오늘의 날씨는 매우 맑고 덥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의 날씨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의 날씨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날씨 굉장히 맑습니다. 지금 용산, 여의도, 은평, 서울 집값 오름세 주도했다라고 화면으로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이 자세하게 매매 가격 변동률을 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 주요 지역의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요, 투기 지역과 비투기 지역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동작까지 지금 은평부터 동작까지는 서울 지역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에 양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투기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률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투기 지역이 아닌 비투기 지역의 그 매매가 상승률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매 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 뉴타운들의 그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신분당선 그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이 주도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악지구 보시게 되면은요. 관악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투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관심이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매매 가격 변동률에서는 지금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투기 지역에서 지금 제외된 지역입니다. 지금 이 상위권의 이 매매 가격 변동률 높은 지역에서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 재건축 지금 통합 개발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주변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이 사람들로 많은 실거주 위주의 사람들이 많이 매매로 좀 이 추가적으로 매매 이 변동률을 좀 차지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매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분위기적으로 이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고 또 그럼 이런 분위기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오랜만에 제주도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의 날씨도 역시 맑습니다. 제주도 땅값 4년 만에 2.7배가 뛰었다라고 2배 이상이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조금 약간 이 외국인, 중국인의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약간의 변동의 그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 이후에 2018년 이후에 그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2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3.3제곱미터당 2018년 신고 금액을 보시게 되면 3.3제곱미터당 54만 원, 평균 54만 원 정도의 땅값을 땅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잘 살펴보시고 현장 답사, 그리고 또 그런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부동산, 땅값, 그런 이 주변적인 부동산의 날씨는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지역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시장의 분양의 날씨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날씨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소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수도권과 지방가의 그 양극화가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청약 위축 지역의 지정 조건도 이 미분양 그 지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018년 상반기 미분양 가구, 지금 이 도표에서도 보시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분양 수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파란 거는 충남, 그리고 빨간 거는 이 경북이 되겠는데 미분양 가구 수가 점점 많이 증가된 그런 양극화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많이 노력 중인데 현실적인 지방의 그런 이 미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이 지방 쪽의 그런 미분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좀 재미난 기사인데요. 지금 금융자산 10억 원, 10억 원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전망 부분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10억 이상의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의 그 투자처로서 어떤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부동산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파트 부분을 했을 때 상가 부분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상가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처로서 많은 이 고가의 그 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 부자,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의 그 대상은 상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이런 순위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관심, 한국 부자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부의 자산의 근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날씨였습니다.